시속 110km의 공이 포수 밑으로 꽂히는 순간 박민서의 트라이아웃은 사실상 끝났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시즌 1에서 타율 6 할타자로 불릴 만큼 강한 타격을 보여준 송가가 박민서의 공에 타이밍을 빼앗겼고 결국 삼진으로 물러났다. 공 하나가 빠른 것만으로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속도와 제구, 공이 움직임, 그리고 타자를 읽는 감각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윤석민 코치가 박민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박민서는 등장하자마자 야구 여왕의 기존 기준을 무너뜨렸다. 2026년 7월 9일 밤 10시 채널 A 야구 여왕 이 첫 방송에서 공개된 트라이아웃은 시작 전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지원자는 무려 47개 종목에서 모인 308명이었다. 제작진의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 현장에 설 기회를 얻은 사람은 단 18명뿐이었다. 최초 공지된 선발 인원은 3명. 숫자만 보면 18명 가운데 15명은 탈락해야 하는 냉정한 자리였다. 더구나 블랙 퀸즈는 시즌 1에서 4승 4패를 기록했고 시즌 2에서는 승률 6할에 실패하면 팀이 해체될 수 있다는 훨씬 무거운 목표를 받았다. 추신수 감독에게 이번 선발은 예능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당장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찾아야 하는 생존 테스트였다. 박민서는 마지막 4주에 등장했다. 같은 죄는 여자 축구 레전드 정갈, 한국 여자 프로골프 통산 5승의 김시원, 플래그 풋볼 선수 서가은이 함께했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박민서가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는 아니었다. 현재 종목도 골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구공을 손에 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박민서는 몸을 풀 때부터 공을 직선으로 뻗어보내는 깔끔한 송구를 보여줬다. 공을 잡은 뒤 머뭇거리지 않았고 발을 정리한 다음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연결했다.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는 수비 동작은 단기간에 배운 참가자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야구를 오래 떠나 있었어도 몸이 기본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박민서의 과거에 있었다. 그는 리틀 야구 선수단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뛰었고 최연소 여자 선수 홈런 기록까지 보유했던 야구 유망주였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 선수들과 같은 그라운드에서 경쟁하며 공의 속도와 타구 판단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고교 진학 이후 계속 뛸 수 있는 팀이 사라졌다. 실력이 부족해서 야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어갈 수 있는 무대가 없어서 골프로 전향해야 했다. 이 사연은 박민서의 플레이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 오랜 공백 뒤 다시 잡은 공인데도 송구의 방향과 타격의 중심, 투구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비 테스트에서 이미 기본기를 증명한 박민서는 타격에서도 감코진을 놀라게 했다. 마운드에는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투수 출신 윤석민 코치가 섰다. 박민서는 이름과 경력에 눌리지 않았다. 투구를 끝까지 지켜본 뒤 방망이를 강하게 돌렸고 타구는 외야 깊숙한 곳으로 뻗어나갔다. 현장에서는 홈런성 강타라는 반응이 나왔다. 단순히 힘으로 잡아당긴 타구가 아니었다. 하체가 먼저 버티고 몸통이 회전한 뒤 배트가 따라 나오는 순서가 살아있었다. 야구를 제대로 배운 선수의 스윙이었다. 투수로 시속 110km를 던지는 선수가 타석에서도 장타 가능성을 보였다는 사실은 선발 경쟁의 계산을 완전히 바꿨다. 그리고 결정적인 투구 테스트가 이어졌다. 상대는 블랙 퀸즈의 강타자 송가였다. 새 참가자의 공을 기존 주전 타자가 직접 상대하는 장면은 단순한 평가 이상이었다. 새로운 선수가 실제 팀 전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교 시험이었다. 박민서의 공은 시속 110km를 찍었다. 블랙 퀸즈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될 만한 숫자였다. 하지만 추신수 감독이 더 크게 반응한 부분은 속도만이 아니었다. 빠른 공이 포수의 요구 지점 근처로 반복해서 들어갔다. 힘을 과하게 쓰며 공을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투구 동작에서 속도와 방향을 함께 만들었다. 송가는 타격 능력이 검증된 선수다. 그런 타자를 상대로 박민서는 피하지 않았다.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했고 타자의 배트가 늦게 따라오도록 공이 힘을 유지했다. 결국 삼진이 완성되자 현장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는 평가가 터졌다.
추신수 감독은 시즌 1 때 왜 이런 선수를 미리 데려오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제작진을 향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한 예능식 칭찬으로 보기 어려웠다. 수비, 타격, 투구수 항목에서 모두 즉시 전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참가자는 박민서가 사실상 유일했기 때문이다. 시속 110km라는 숫자는 분명 강렬하다. 그러나 박민서의 진짜 가치는 숫자 뒤에 있다. 첫째는 제구다. 빠른 공도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면 타자는 기다리면 된다. 반대로 빠른 공이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타자는 생각할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 둘째는 반복 가능한 동작이다. 한번 전력으로 던져 최고 구속을 만드는 것과 경기에서 여러 이닝 동안 비슷한 공을 반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박민서는 짧은 테스트였지만 몸의 균형을 크게 잃지 않았고 공을 놓는 지점도 안정적으로 보였다. 셋째는 야구 이해도다. 수비 위치가 바뀌어도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 타석에서는 투수의 공을 기다릴 줄 알았다. 이것은 운동 능력만으로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박민서의 합류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활용 범위다. 추신수 감독은 그를 투수 한 자리로만 볼 필요가 없다. 선발 투수나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릴 수 있고 수비에서는 내야와 외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며 타선에서는 장타를 기대할 수 있다. 한 선수가 두세 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경기 중 교체 카드가 늘어난다. 특히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팀에서는 이런 멀티플레이어 한 명이 전술 전체를 바꾼다. 기존 에이스의 컨디션이 떨어져도 대체할 수 있고 상대 투수의 유형에 따라 타순을 조정할 수도 있다. 동시에 기존 선수들에게는 강한 긴장감을 준다. 송가가 트라이아웃에서 삼진을 당한 장면은 한 타석의 결과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기존 주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 선수가 기존 강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시즌 1에 활약만으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시즌 2에서는 모든 선수가 다시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추신수 감독이 원하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조합이다. 박민서는 그 경쟁의 온도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트라이아웃에 원래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5명이 블랙퀸즈에 합류했다. 박민서와 송민지, 김세현, 김나영, 최혜빈이 새로운 멤버로 선택됐다. 계획보다 2명이 늘어난 결과는 현장에 준비된 인재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박민서는 만장일치 1순위 합격자였다. 평가가 갈리지 않았고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비에서 정확성을 보여주고 윤성민 코치의 공을 강하게 받아치고 손가를 상대로 시속 110km의 거리 공을 던져 삼진까지 잡았다. 한 번의 테스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증명이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트라이아웃은 짧고 실제 경기는 길다. 마운드에서는 주자가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여러 타자를 상대하며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상대팀은 박민서의 투구 영상을 분석하고 빠른 공에 대비할 것이다. 타석에서도 강한 타구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한 출루와 상황에 맞는 타격을 보여줘야 한다. 수비에서는 관중과 점수 압박 속에서도 같은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박민서가 괴물 신인이라는 기대를 진짜 에이스라는 평가로 바꾸려면 이런 반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박민서가 골프로 전향했던 시간도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골프는 하체 중심을 잡고 몸통 회전의 순서를 유지하며 작은 오차를 반복해서 줄여야 하는 종목이다. 야구의 투구와 타격도 결국 균형과 회전 정확한 타이밍이 핵심이다. 그래서 박민서가 오랜 공백 뒤에도 강한 타구를 만들고 안정된 송구를 보여준 배경에는 골프를 통해 다져진 집중력과 몸의 통제 능력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야구에서 밀려나 선택한 두 번째 종목이 오히려 다시 야구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무기가 된 셈이다. 추신수 감독의 반응도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와 한국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한 추신수는 단순히 공이 빠른 선수만 보고 즉시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 그는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동작인지 압박 속에서도 반복할 수 있는지 여러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박민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질문들의 연속으로 답했다. 몸풀기 송구에서 기본기를 보여줬고 수비 테스트에서 적응력을 증명했으며
윤성민 코치를 상대로 한 타격에서 공격 가능성을 드러냈다. 마지막에는 손가락을 삼진으로 잡으며 승부 능력까지 보여줬다. 추신수 감독이 빠르게 마음을 정한 것은 한 장면에 매료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같은 결론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블랙 퀸즈가 시즌 2에서 승률 6할을 달성하려면 단순히 강한 선수 몇 명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마다 다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수층이 필요하다. 시즌 1의 4승 4패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기록이었다. 한두 경기의 흐름을 바꿀 힘은 있었지만 꾸준히 우위를 유지할 만큼 선택지가 넓지는 않았다. 박민서 같은 선수가 합류하면 투수 운용과 수비 배치, 타순 구성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다. 감독 입장에서는 한 명을 영입했지만 3장의 카드를 얻는 효과를 기대해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부담도 커진다. 방송 직후부터 시속 110km와 만장일치 1순위라는 수식어가 박민서를 따라다니게 됐다. 다음 경기에서 구속이 조금만 떨어져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타석에서 침묵하면 트라이아웃의 강타가 우연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박민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장면을 반복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다. 매 경기 최고 구속을 찍는 것보다 스트라이크를 안정적으로 던지고 팀이 필요한 순간 아웃 카운트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짜 에이스는 가장 화려한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팀이 흔들릴 때 계산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첫인상만큼은 압도적이었다. 308명의 지원자 가운데 18명만 현장에 섰고 그중 박민서는 만장일치 1순위가 됐다. 야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리틀 야구 홈런 기록 보유자가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와 시속 110km를 던졌다. 그리고 시즌 1에 6할 타자 손가락을 삼진으로 잡았다. 과거의 재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공 하나로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제 야구 여왕의 가장 큰 질문은 분명해졌다. 박민서가 단순한 트라이아웃 스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블랙 퀸즈의 승률 6할 도전을 이끄는 새로운 에이스가 될 것인가? 추신수 감독이 등장 직후부터 강한 기대를 보인 이유는 특별 대우가 아니라 준비된 실력에 있었다. 속도, 제구, 수비 장타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보여준 선수. 박민서는 팀의 한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시즌 2의 경쟁 기준 자체를 새로 만들었다.